월세 수익도 나오고 재건축이 됐을 때 사업성도 있고 투자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서울에도 인서울에도 이렇게 소액으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또 처음 알았거든요. 그럼 소액으로 할 수 있는 아까 천호동도 말고 또 혹시 다른 지역 혹시 몇 개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자, 제가 솔직히 다 말씀드릴게요. 네, 오늘 시원하게 좀 말씀해 자, 주십시오. 먼저요. 이 일정표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네. 질문에 대한 답보다는 제가 이 일정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저는 뭐냐면 올해는 좀 힘들지만 내년부터는 부산시가 또다시 회생할 기회가 있다. 그 부분에서 리드하는 거는 기존에 했던 정비 기본 계획상에 나와 있는 재개발 재건축이 아닌 이 보시는 것처럼 노후계획 도시 정비 기본 계획이 수립되는데 이 부분이 언제냐면 내년 3월 달에 네. 발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해운대, 함영, 금곡, 다대, 만동 몰아 있는데 이 경제적 가치와 수익 구조가 나오는 거는 해운대와 함영동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서울 쪽에 있는 가격대가 올라가 버리면 누군가가 지방으로 왔을 때 그 가격 탄력이 좋은 곳이 부산이다 보니 부산에 있는 해안벨트권 주거지 쪽으로 네네. 붙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가져보는 거고요. 그 중에서 나머지 뭐 수원도 있고 용인도 있지만은 여기 같은 경우는 솔직히 뭐 가격은 좀 올랐죠. 네. 근데 내 같으면은 뭐 용인에 가서 그 학군도 잘 됐지만은 그 가는 것보다는 부산 쪽에 있는 게 저는 더 효과가 좋지 않겠나. 확실히 가격적 탄력성은 오히려 해운대 그렇죠. 이쪽이 좀 더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아까 보셨던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들이 아까 보셨던 얘기에서 보면은 용적률이 2단계 상향돼요. 700%. 2종 일반 주거에 준주거로 돼요. 네. 그러니까 옛날에 단순한 용적률에 대한 인센티브가 아닌 공공 기여를 통해 가지고 네네네. 임대주택 비율도 많이 줄여서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 그렇고요. 그 다음 보셔야 될 게 실제로 여기는 용두동인데요. 용두동 39번지 이런 쪽인데 여기는 현재 신속통합기획 방식과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이 서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도 여기는 이제 투자 금액이 한 2억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예전부터 위치가 좋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많이 손바뀜이 있었던 곳입니다. 완전 역세권이네요. 여기도. 예, 여기 더블 역세권이고 여기 같은 경우는 신축 세대가 한 3,000세대 나옵니다. 네. 그래서 누구나 봐 좀 관심이 사는 곳이지만 약간 가격이 이제 손이 타서 가격이 올랐다는 거고 투자 금액은 한 2억에서 2억 5천 정도 된다. 2억에서 2억 5천. 야. 예, 그래서 일부 서울 쪽을 아는 사람들은 이 접근성과 입지를 봤을 때는 이 정도 금액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 같은 경우도 이 양재동 있죠. 네. 양재동에 제가 옛날부터 관심 많이 가졌던 곳인데 이 양재동 양재역에서 5분 출구 쪽에 보면 이렇게 주거 단지들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예전에는 가로주택을 한다고 막 했다가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민간 도심 복합 개발 사업 한다면 이 역세권으로부터 가까이 있는 이 블록들이 개발을 해서 이종 일반 주거지가 준주거로 바뀌면서 공공 기회를 한다고 하면 충분히 사업성이 나오지 않겠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이렇게 관여하고 있는 곳이 이 암사역 앞에 있는 이 천호 한강 2구역이라고 네네. 있어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 도로를 기점으로 해서 한강변 쪽에 붙어 있는 공공 그 재개발과 신통기획 여기는 아직은 사업이 안 되고 있지만은 이쪽 한강변 쪽으로가 내가 봤을 때는 좀 괜찮을 것 같은 생각 듭니다. 대신에 뭐 나머지 이 동네 같은 경우는 투자 금액이 여기는 그나마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실투자가 2억이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서 재미 본 사람들이 일로 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조심해야 될 거는 이쪽에 있는 중흥 S클래스 쪽에 있는 붙어 있는 이 모아타운은 조금 조심하게 있어야 돼요. 약간 작전주 아닌 작전주가 들어가서 기획적으로 가격을 올리고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천호 5-1구역 말씀하시는 거죠? 예. 아. 그리고 먼저 서울 쪽에서 보면 저는 또 두 번째로 이제 이슈가 되는 지역이 송파예요. 네. 송파가 또다시 대단지 재개발과 재건축들이 추진되고 있는데 송파는 거의 재건축 중심이라 보시면 돼요. 네네네. 그래서 잘 보세요. 방위 대림도 있고 오금현대, 방위역과 이렇게 송파역 네. 그리고 송파 나루역, 오금역 사이에 있는 가락삼이 맨션, 송파항 2차, 1차 여기에서 가락삼이 맨션이 조만간 올해 말에 이주 나갈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냐면 송파항 2차가 이번에 시공 선정할 겁니다. 이게 송파항 중에서 재고 A급인 1차 같은 경우는 지금 재건축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동네가 아마 또다시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정말 잘 보세요. 여기서 틈새가 하나 있어요. 틈새가. 틈새요. 네. 여기가 어디냐면
가락 3인 맨션 재건축 상가예요. 상가예요. 그 가락 3인 맨션 아파트 재건축이에요. 네. 근데 여기 보이시는 가락 3인 쇼핑 있죠. 네네네. 이 땅이 원래는 아파트의 같은 부지였는데 이 아시겠죠? 재건축하면서 상가분들이 2분의 1 동의서 가지고 알박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주민들 짱 나가지고 공유물 분할 소송에서 이 빼버린 거예요. 그 여기 같은 경우는 이 사람들이 제일 상가 가지고 계신 분의 목적이 뭐냐면 아파트를 갖고 싶은데 법적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이제는. 그리고 이제는 뭐냐 재건축 같이 하고 싶어도 네. 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가락 3인 쇼핑 같은 경우도 저한테 의뢰가 들어와서 이거는 뭐냐 도정법에 의한 재건축이 아니고 집합 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네네. 상가 재건축을 제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상가를 가지고 있지만은 네. 권리 가액 크신 분들은 아파트도 일부 받아갈 수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사업에서 제일 1번으로 세우고 있는 부분이 시공사가 현대잖아요. 네네. 여기 조합장님이 이불로 상가를 많이 안 지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이 이 현대건설이 가락 3인 맨션도 같이 지어준다고 하면 같은 또 단지처럼 보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겠네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보유할 때는 상가로 가지고 있다가 네. 관리 처분 이후에 분양받을 때는 아파트도 받아갈 수 있는 이런 가락 3인 맨션, 즉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 재건축도 여러분 관심 있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처음 들으실 분도 계실 건데 그럼 상가가 아파트로 변신하는 건가요? 원래는 어떠냐면 상가가 3개층이에요. 네네. 지하부터 해서 2층, 2층인데 네. 그 상가가 기본적으로 상가 3개층으로 바뀌면서 그 위에다가 한 개동이 네. 두 개의 조합을 해서 주상복합처럼 해서 아파트가 만들어져요. 그 중에서 아파트를 지금 뭐냐면 분양할 때 네. 도시및중앙정비법에 의해서는 그 아파트를 줄 수 있는 권한이 없는데 집합 건물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가 재건축은 좀 약간 줄 수 있는 여지가 크다. 다 상가밖에 안 가지고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요 틈을 노려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3월 20일 날 총회를 합니다. 그래서 총회를 해서 조합장님도 뽑고 향후에 이렇게 해서 계획을 세워서 재건축에 대한 결의를 지금 마무리 짓고 있는 단계다 보니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게 가락 3인 맨션에 있는 상가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고 여기가 잘 되면 그 이어서 또 하는 데가 어디냐면 가락 프라자라고도 아파트가 있어요. 그게도 상가분들이 똑같이 공유물 분할돼서 소송 나눠졌는데 네네. 설계를 해보니까 가락 3인은 좀 잘 나오는데 가락 프라자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 그대로 아파트에만 집중하시는데 여기는 충분히 상가에 대한 임대 수익도 나오고 보유에 대한 가치 그리고 이 아파트에서 상가의 비율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소비되는 상가들은 이 아파트에 주거하시는 상가들은 여기로 몰릴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약간 좀 매력이 있는 특색이 있는 재건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야, 이거는 틈새 시장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이걸 사실 이런 것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도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재건축하면 당연히 3인 맨션 같은 아파트만 보는데 이런 상가도 사실 월세 수익도 나오고 재건축이 됐을 때 사업성도 있고 투자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오늘 우리 방송을 통해서 한번 또 알아가시는 게 굉장히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니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교수님. 이렇게 서울에도 인서울에도 이렇게 소액으로 뭔가 재개발, 재건축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곳이 이렇게 많구나. 또 처음 알았거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분들도 아마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게 좀 초기 단계다 보니까 이렇게 투자금이 조금 작게 들어가는 건가요? 그렇죠. 초기 단계고 예전부터 위치가 좋다 보니까 사업을 한 대 했다가 다 네. 실패했어요. 아. 그 저도 모아타운 하려고 하다가 네네네. 뭔가 모아타운이 지금 서울시에서 정책적인 부분 실패했다는 소리가 들리고 업무적 지원이 좀 잘 안 되다 보니 그걸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보다는 아직까지 법 규제가 강화되지 않은 네. 민간 도심복합 개발 사업을 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 자산 신탁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8, 9월 달에 시행이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뭐 큰 욕심 내지 마시고 1억을 내 투자했으면 수익은 1억 정도 발생한다고 보고 세전 그러고 난 뒤에 이 투자를 해서 선순환시키고 나쁘지 않고 지금 솔직히 제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도 강의를 하면서 장 좋을 때와 안 좋을 때 강의해 보니까요. 네네. 장 안 좋을 때 강의하면요. 네. 무조건 사라하면 다 가격 올라가요. 그 욕을 덜 먹어요. 근데 장이 너무 좋을 때 사라하면은 가격이 다 떨어져요. 그때부터는 사기꾼 소리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시기에는 여러분들이 큰 욕심 내지 않는다고 네. 하면은 저는 제일 지금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옛날처럼 법인과 임대사업자 내는 것보다는
1세대 2주택 일시적 비과세 받는 그런 컨디션을 계속 유지하시면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더 좋게 만들고 한 개 정도는 뭐 갈아타면서 비과세 만드는 방법도 있지만 네네. 한 채는 그대로 두면서 한 채를 가지고 계속 돌릴 수 있는 방안도 여러분도 한번 검토해 보시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점이 제일 좋은 투자가 아니겠나 생각하십니다. 확실히 이게 정부의 정책 규제 이런 걸로 인해서 투자의 좀 패러다임도 좀 바뀐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바뀌었죠. 네, 옛날에는 뭐 개수가 되게 중요하던 시기도 있었을 거고 분명히 지금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똘똘한 것들, 이렇게 상품성이 좋은 것들 그런 거 위주로 좀 봐야 되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서울 얘기를 해봤는데 전반적으로 제가 듣기에는 서울은 지금도 좀 늦지 않았던 것 같고 그리고 얼마든지 내가 가진 금액에 한해서 또 투자도 가능한 그런 지역인 것 같아요. 역시 서울은 서울이다. 자, 그럼 수도권 얘기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수도권에도 혹시 상급지 좀 투자 저는- 유망 지역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냐면 항상 그 수도권에서 동쪽을 좋아해요. 동쪽. 이 교수님 강의 제가 한번 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캠프 부동산 스쿨에서 진행하는 원데이 클래스 25년 돈 되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3월 30일 일요일날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정도 온오프라인 동시에 저희 리스크 없는 재개발 재건축해서 우리 김경일 박사님께서 직접 강의를 하시고요. 신청란은 아래 신청란을 클릭하시면 되고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해서 전국 또 유망지역 오늘 못한 얘기들 다 얘기해 주실 거죠? 예. 네. 그래서 커리큘럼